예, 안녕하세요. PSM의 변경요소 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요소 관리, MOC는 공정, 기술, 절차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심의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교체는 원제품을 그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MOC 심의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PSM 평가 결과가 높다고 안전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안전관리 체계입니다. 공정안전 평가는 PSM 12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 뿐만이 아니고 변경 요소 관리 계획은 평가의 고득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정안전관리 평가인데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PSM 평가는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와 연계해서 평가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 평가를 상중하로 구분해서 PSM에 연계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PS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PSM 평가 체계입니다. PSM 평가는 네거티브 채점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A 등급에서 출발해서 10점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부적절하거나 이행 서류가 없을 경우 점수를 까가는 형태로, 오류를 발견하면 점수를 까가는 형태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 S, M 플러스 마이너스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사의 PSM 등급 현황을 보시면 대다수 발전소가 S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평택, 안동 같은 경우 P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평택 또는 안동으로 가서 발전사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평택, 안동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 사업장을 기술 매칭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요소 관리 기술 기준 코샤 가이드의 변경관리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정상 변경 절차인데요.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변경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변경 등급을 확정해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거나 변경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이 채택이 되고 변경 결과를 보고해서 관련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작업과 변경 공정을 3단계로 구분해서 심의회의를 적용하든지 위험성 평가를 적용하든지, 이 내용은 사업장별로 작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산화도 수기 운영보다도 더 꼼꼼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변경관리 대상인데요. 변경관리 대상은 10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설비,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 조건이 변경하는 경우, 제품 생산량의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는 공정기술자, 정비기술자, 운전기술자 등 3명은 필수적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경요소관리위원회는 과거의 설비개선 심의회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변경관리 대상은 코샤 가이드와 코샤 MS에서 정의하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코샤 MS에서는 작업 조직, 작업 조건, 작업 인력까지 변경되는 경우도 변경관리 대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코샤 가이드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변경요소 관리의 운영 절차 및 사례입니다. 운영 절차는 사업장별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지속적으로 내실화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절차 예시에서 정상 변경, 임시 변경, 비상 변경 세 가지 형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시 비상 변경은 수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상 변경 같은 경우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는 여수의 화학업체 공장 그리고 일부 발전사에서 전산화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축 공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 과정에서 운전 범위, 제한을 초과하거나 불안전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공정 변경, 공정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비상 변경을 통해서 긴급 운전 제어 인자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변경 후에도 운전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안전한 요소가 있으면 임시 변경을 통해서 밸브의 운전 모드를 제어 로직을 통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풀 크로스 이상은 에어페일 크로스, 에어페일 오픈인지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어뿐만 아니고 그 설비적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정상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상 변경 같은 경우는 유량 제어 케이지의 형식을 변경하는 CV 개수를 변경하거나 바이패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그림은 유량 제어 케이지의 내부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뚫려져 있고 상단부에는 큰 구멍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CV 개수가 높은 유량 제어 밸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궤도에서는 미세 제어가 가능하고 고궤도에서는 유량 제어가 가능한 밸브로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 인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상 변경을 통해서 설비를 변경하고 관리해야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작업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급별 절차 사례인데요. 등급은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1은 공장 설비의 증설, 등급 2는 생산품에 영향을 주는 변경, 등급 3은 안전에 영향이 없는 변경. 이렇게 해서 등급 1, 2는 변경관리심의회의를 통과하고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경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필두로 안전부서, 공정기술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부서에서는 변경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보고해서 관련 절차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유사한데요. 설비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고 작업 등급도 3단계로 나누어서 상위 2단계는 심의회의를 통과하고 상위 1등급은 위험성 평가를 하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변경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사업소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등급을 설비 등급, 작업 등급을 판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빈도와 강도를 조합하지 않고 요소별 해당되는 경우에 최고의 단일 등급을 결정하도록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3번인데요. 본사항도 유사하게 등급을 나누고 작업 등급을 나누어서 변경관리위원회 또는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체 등급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상위 등급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하단부는 공정설비 변경 요구서 양식이고 등급 판정 검토서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계산을 해서 빈도와 강도를 조합을 해서 위험도를 계산해서 등급을 공정설비, 작업설비의 등급을 결정을 해서 회의 또는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많은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4입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증설, 물질, 안전운전 절차별로 대상 항목에 대해서 변경을 표준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별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등급을 결정하고 물질 변경은 2등급, 취급 물질 증가 또는 감소는 3등급을 적용을 해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시 위험성 평가의 예시입니다. 변경 요소 관리의 수시 위험성 평가는 3등급으로 나눠서 최하위 등급은 생략이 가능하고 상위 2등급은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외부 전문 인력이 합동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전작업 허가서 같은 경우는 JSA 기법으로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재발생 후 복구 시에는 JSA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MOC는 등급을 3등급을 나눠서 위험성 평가를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위험성 평가 간수와 고시에 따라서 MOC 등에도 체크리스트 등 다른 기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시대 점검 시 지적사항입니다. 변경요소 관리 분야는 PSM 평가 상위 등급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점수를 까가는 과정에서 오류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감독관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는 설비 개선 실적, 업무 일지, 정비 일지, TM 처리 현황 등을 요구해서 그 분야에서 변경관리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점수를 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P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 S등급을 받거나 M 플러스 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장에서는 변경관리 대상이 자체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장별로 다르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서는 그 설비를 담당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그것이 변경관리 대상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업장에서는 단순 교체인지 변경관리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변경관리 회의체에 상정을 해서 그 의견을 받는 것이 서로 간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상 확정 예시로는 점검 방법, 점검 절차, 점검 주기 등에 대해서 대상 여부에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계통의 설치는
배관의 형식, 재질, 두께 등도 해당되는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관리 대상에 포함이 돼서 심의회의를 통과하거나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요소 관리 분야의 지적사항도 많은데요. 2024년 상반기 충남권 중방센터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변경관리 3등급은 무조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항은 좀 받아들여지기 좀 어렵지만 이건 감독관의 취지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관리 시 공정위험성 평가만 실시하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공장이 여러 개 사업장으로 물질별, 단위 공장별 사고 피해 분석인 CA도 평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변경 관리 후속 조치 미흡 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경 완료 후 가동 전 점검을 하셔야 되고, 변경 완료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공정안전 보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관리 자체 감사 실적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 일례로 연료전지 같은 경우 설계 변경에 대한 변경관리 요소 회의 절차 진행이 다소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그 퓨얼셀 등 제작사의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PSM 평가에 고득점을 받으려면 기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요소 관리 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담 차관 사항입니다. 관리 감독자의 면담 차관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조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항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 사항입니다. 변경요소 관리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있는가? 변경요소 관리 사항이 빠짐없이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가? 변경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충분한 근거를 두고 있는가? 변경관리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등 공단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변경 시 공조안전 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조치되고 있는가 등 다양한 내용은 면담 시 차감사항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방안입니다. 변경 요소 관리는 설비 관리와 연계되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 조건이 변경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도 변경 요소 관리 심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이는 설비관리 지침서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규 공조안전 보고서 승인 내용인데요. 신설, 증설 등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인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인허가 대상은 반응기 신설 또는 전기 사용량 300kW 이상인 경우는 인허가 대상이지만, 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변경 관리를 통해서 설비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고시가 2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단위 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상 변경요소 관리 분야의 사업장의 다양한 제도 특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업장에서 이행하기 적절한 안전 위주로 관련 제도를 만들고 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